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4월 14일, 현재 시각은 4시 28분을 지나고 있고요. 두산 피어셀 코드번호 336260입니다. 제가 어제 뭔가 흐름이 이전과는 약간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부담이 좀 느껴진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뭐 2천만 원 물려 있는데 빨리 털고 싶다. 3천 물려 있는데 그래요. 뭐 사실 두산 피어스는 저는 물려 있다는 게 아니라 뭐 대응을 좀 어떻게 잡냐가 좀 다른 부분들이 되긴 하겠지만 물려 있다라고 보는 것보다 투자를 해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 피어셀이 나쁜 기업은 아니고 장기적인 성장성이 좀 괜찮은데 사실 뭐 2, 3개월 좀 이렇게 진행이 됐다. 갖고 있는 게 조금 답답하시긴 하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제가 보는 중기, 장기 사이클은 3개월, 6개월이 보통이기 때문에 장기 같은 경우는 한 1년, 2년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저는 두산 피어셀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냥 올라가든 떨어지든 간에 그냥 가만히 놔둬놓고 떨어지면 더 사고 월급 받으면 더 사고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죄송합니다.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더 싸게 좀 더 싸게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저는 그게 더 기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뭐 코로나 어 저도 뭐 물론 그랬지만은 코로나가 터지고 나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이 나왔을 때 그때 아버지도 현대차 사드리고 저도 뭐 이것저것 막 주워 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100% 수익들 100%가 수익이 넘었었고 지금 이제 또 최근에 또 팔았지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주가가 싸지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질 겁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는 마시고 좋은 종목이니까 그만큼 더 가지고 싶다, 더 모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물려 있는데 털고 싶다 그런 생각은 그래요. 수익 나면 좋지만은 또 더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전이랑은 약간이 양상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오늘 주가가 좀 조정받는가 싶었는데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어요. 내일 좀 기대가 돼요. 내일 일단은 이 저항 구간이잖아요.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이 5만 5천 원. 5만 5천 원을 완전히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신고가를 향해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전에 한 이때쯤에 이슈가 뭔가 부족하다. 뭔가 모멘텀은 있는데 이슈가 부족하고 관심이 약간 좀 떨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4월 22일 9일 정상회담 그리고 수소 관련돼 가지고 원전을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청정에너지로 분류를 하겠다라고 미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리포트들이 막 나와주면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것들이 계속 나와주고 뭔가가 잔고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모습들인 것 같죠. 잔고가 쌓이면은 실적이 점진적으로 계속 반영이 되는 거예요. 계속 쌓아간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실적으로 계속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럼 이 기업이 잔고가 쌓이면 쌓일수록 안정적으로 성장을 한다. 수주가 증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143기 같은가 메가 같은가 뭐 수주 목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1분기는 모르겠지만 2분기부터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실적이 좀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수주를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거는 영업에 대한 허가 그게 좀 일시 중지가 됐었기 때문에 수주가 안 나왔던 부분들도 있었고 지금은 그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수소 산업에 대한 미국에서도 관심을 굉장히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분류를 시킬 정도로 수소 산업에 대해 관심을 좀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두산 피어셀이 어, 새로운 국면을 좀 맞이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간에서는 계속 수소산업, 수소산업, 수소산업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언제 산업이 성장을 하고 활성화가 되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들이긴 한데 사실 기업이 수익성이 가장 높은 부분들은 도입기예요. 산업의 도입기, 성장기, 도입기에서 성장기 그때가 영업이익 수익성이 가장 높아요. 과도기에 들어서면 경쟁률 늘어나지, 연구개발비, 품질의 다변화, 뭐 그런 부분들도 투입돼야 되지, 영업이익률 손실되지,
수산업이 지금 과도기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제 도입기에서 성장기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산업이나 사이클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자, 2, 3년 가량 자, 통상적으로 길게는 10년, 20년, 30년이 걸려요.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는 도입기에서 성장기, 성장기가 한 이쯤. 자, 성장기를 쭉 보입니다.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성장기를 돌입을 했어요. 과도기에 진입을 하는 이때는 이익성이 훼손이 되거든요. 근데 침체기에 들어간다. 침체기, 쇠퇴기 이렇게 진입을 한다. 성장기, 도입기 이 구간이 기업들의 수익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라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뭐이 구간이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 통 구간이 한 10년에서 15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건 산업에 따라 다른 부분들이지만 기술력이 있어야 이 산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술력이 없잖아요. 다른 기업들은 경쟁사들이 진입하기에는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70%의 점유율을 지금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90%였다가 70%였다가 나중에 뭐 떨어질 수가 있죠. 떨어질 수가 있죠. 근데 산업의 규모가 지금 이 정도였는데 나중에 되면 이 정도가 된다. 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60%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대박인 거죠. 자, 이게 실질적인 부분들. 적어도 우리 1조까지는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수익이 나면은 정리를 하실 분들은 정리를 하시고, 가지고 계실 분들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 기업을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실투는 제가 이거를 실투를 하는데 브리핑을 이렇게 계속 좋게 드린다? 그렇게 하면은 저는, 그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실투는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주변에 저 말고 뭐 다른 사람들 물어보면 두산 피어스를 괜찮다. 뭐 그렇게 말은 해드리거든요. 자, 평균 단가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현금 여력을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현금 여력이 있냐,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여력이 있냐 없냐,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익이란 부분들이 결정을 수익금도 그렇고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이 중요하죠. 수익률이 암만 100% 1000%면 뭐합니까? 수익금이 100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되면은 필요 없죠. 수익금이 중요한 거다. 약간 제가 만약에 이 기업을 저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월급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계속 야금야금 10만 원, 20만 원, 10만 원, 20만 원 계속 모았을 것 같아요. 올라가든지 떨어지든 간에. 자, 일단 뭐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관점이고요. 이번에 5만 5천 원을 좀 돌파를 해주기를 진짜 간절하게 기원을 해봅니다. 일단은 떨어지는 것보다 일단 올라가는 게 좋죠. 올라가는 게 좋죠. 자, 두산 피어셀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뭔가가 좀 기대감을 가진 움직임인 것 같아요. 5만 5천 원 부근 좀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면서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6만 2천 원, 6만 2천 원을 좀 돌파를 할지 지켜보면서 결정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만약에 올라가도 차익 실현을 안 하고 그냥 뭐 올라가든 조정받든 올라든 조정받든 그냥 계속 브리핑을 드리고 저였더라고 하면 좀 장기적으로 볼 것 같아요. 뭐 2022년도 실적이 뭐 대폭 증가되는 게 2분기, 3분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를 기대를 하는 것들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자, 두산 피어스의 브리핑을 상당히 좀 오래 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좀 크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100%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 기업의 가치 성장성 부분들은 좋다. 그런 게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자, 일단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브리핑은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무조건 저를 믿고 이렇게 하지는 마시라는 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 김명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여기 4월 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우리 통상적으로 이제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원익큐브 현재가 6,200원, 1차 목표가 6,385원, 손절가 5,800원. 그리고 9시 2분에는 시공테크 현재가 6,750원, 1차 목표가 6,950원, 손절가 6,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한국종합기술 현재가 9,300원 기준 매수가 드렸고
1차 목표가 9,580원, 손절가 8,91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시공테크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드렸고, 자, 시공테크 그리고 한국종합기술도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또 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세 종목 추천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시공테크, 한국종합기술 수익 종목, 보유 종목 원익큐브. 이게 단타에 대한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잘 지켜주시라고 당부를 이렇게 또 드리죠. 자, 이렇게 유의사항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좀 보시길 바라고요. 종목들이 이날 같은 경우에서는 당일 최고가 7,100원을 터치하면서 원익큐브가 14%, 그리고 그 시공테크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종합기술도 16%가량 추천한 뒤에 올라갔고요. 자, 누적 합산 수익률, 이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을 기록을 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제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손절가 같은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초단타로 빠르게 결론을 짓고 싶다라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죠. 홈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일별, 월별 이렇게 쭉 결산이 있습니다. 무료 시연 신청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